네, 이번 시간 2022년 이민년 운세입니다. 무진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진일주가 이제 의미하는 거는 이제 뭐 육식갑자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일단은 이민년 신년 운세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일주별로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22년이 이제 호랑이띠 해입니다. 호랑이띠 해인데요. 뭐 이렇게 일주별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사주의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주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가지입니다. 51만 8,400가지나 돼요. 이게 연이 이제 육식갑자로 돌아가죠. 여러분 뭐 갑자을축 병인용묘 무진기사에서 개까지 해서 60개가 돌아가고 다시 오면 환갑이라 그러죠. 이제 1년은 12개 달이 있죠. 요것도 날도 60갑자로 돌아가죠. 시간도 24시간이지만 사주 명리학에서는 12시간이 봅니다. 요걸 다 곱하면 51만 8,400가지예요. 이거를 뭐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학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주 명리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일일이 다 풀어볼 수도 없는 거고 51만 8,400가지나 되는 명식을 일일이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해서 공식을 대입을 하면 어떠한 글자가 오더라도 여기에 맞게 본인이 이제 명리학적으로 그걸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사주 명식을 뭐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 풀었다고 해가지고 다른 또 사주를 보면 또 전혀 안 그래요.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일부 이제 강의에서는 뭐 실전 사주풀이 뭐 이런 뭐 이걸 굉장히 좀 많이 뭐 실제 많이 풀어봐서 아주 그냥 그걸 풀면은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풀어보면은요, 이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운세 보는 것도 다 이렇게 법칙이 있고 수학 공식처럼 대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대입하지 않더라도 어바웃라도 다 이걸 분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명식에 대해서 뭐 푼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오늘 이게 무진일주인데 무진일주가 60개 갑자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무진일주 가진 사람을 뭐 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무진일주 한 10개를 풀었다 그러면 무진일주에서 다 알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연이 또 60개가 돌아가고 월이 12개가 돌아가고 시에도 12개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요것만 곱해도 벌써 몇천 가지예요. 이걸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운세에 대해서 내년 운세 2022년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가 이제 굉장히 좀 캐릭터가 좀 재밌죠, 이건요. 예. 일단은 내년에 이민년에서 요 임수를 좀 봐야 되겠죠. 임수가 뭐냐. 그 다음에 요 무진에서 무진은 뭐냐. 이거부터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무진일주가 어떤 사람이냐를 일단 좀 봐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무진일주다 그러면 유심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요 무진이 요 관대지라고 하는 요 자리에 있죠. 12운성상 이게 관대지에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12운성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임상을 해보면 12운성이 아주 정확도가 높고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12운성을 논하지 잘 맞지도 않는 걸 갖다가 논하겠습니까? 무진이 관대지에 있습니다. 관대지라고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시험 합격입니다. 시험 합격이고 그다음에 이 대자가 예전에 뭐냐면 과거에 합격을 하면 왜 관을 이제 허리에 이렇게 관을 둘러서 이제 차주죠. 그러니까 이게 직위를 의미합니다. 직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사람한테 일종의 뭐냐면 직위를 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진일주를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이 의외로 많고요. 관대를 찼으니까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존심 높죠. 아주. 하늘을 찌르죠.
그리고 이 관대라고 하는 것은 옷이잖아요. 옷. 유니폼.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좀 자존심이 강하고 뭐 시쳇말로 뭐 싸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뭐 싸가지가 있네 없네. 무진일주 뭐 이런 말은 있지만 싸가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무진일주가 옷도 잘 입을 뿐더러 이 무진일주가 의미하는 이 관대지가 뭐냐면 옷이나 의상입니다. 근데 이 시험 합격하면 뭐 경찰이나 군인, 뭐 법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다음에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다 뭐냐 뭐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경찰 뭐 저기 제복 입고 운동선수들도 다 운동복 입고 이런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예. 특히 이제 검찰 뭐 경찰 이제 경찰 계신 분들은 뭐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싸가지가 없어야 돼요. 그게 사주하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찰이나 죄인도 죄수복 입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찰이나 죄수나 사실은 사주로 볼 때는 별반 차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험 합격이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진일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일을 안 하면 무진일주 삶이 좀 힘들어요. 예. 그리고 무진일주를 보시게 되면 천간과 지지가 다 토죠. 무토, 진토. 이거를 간여지동 사주라고 합니다. 간여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아서 간여지동 사주라고 하는데요. 이게 간여지동 사주의 공통점은 똑같아요. 자존심 강합니다. 한 가지 오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강할 뿐더러 자기 주장이 좀 강하죠. 간여지동이란 말 자체가 나올 정도로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음령이 또 같죠. 원래 이거는 뭐 천간지지 다 음령이 같게 구성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비견으로서 이제 같은 오행인데 토가 이제 강한데 이 토가 극하는 게 뭐냐면 수죠. 수가 의미하는 건 토국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토 입장에서는 만약에 남명 입장이면은 수가 의미하는 건 재성 배우자입니다. 여자. 배우자를 극하죠. 그 다음에 간여지동이죠. 무진일주 남자가 이 부부관계가 유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한번 주위에 보시면 좀 그런 경우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인과의 관계가 아주 정이 많고 굉장히 뭐 화목하고 이렇게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진토에 지장간에 을계무가 있죠. 지장간은 여러분 이건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하실 분들은 이걸 아셔야 되는 거고, 뭐 잠깐 지나간다고 할 정도면 뭐 굳이 뭐 지장간 뭐 몰라도 돼요. 그런데 공부를 앞으로 사주 공부 하신다 그러면 지장간 공부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을은 이제 정관이죠. 그러니까 여명이 무진일주는 이 관을 지금 진토라고 하는 이 고장지에 묶고 있고, 남명 입장이면 요 개소라고 하는 이 재성, 그러니까 부인을 고장지에 묶고 있잖아요. 이게 간여지동, 그 다음에 뭐 이게 다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는 유정하기가 쉽지 않은 일주가 무진일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진일주의 무는 토지요. 토가 극하는 건 수죠. 극하는 건 재성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내년 2022년 요 수는 돈이죠, 돈.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그래서 무진일주는 내년에 이 돈을 잘 봐야 돼요. 내가 나한테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근데 돈이 들어오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제가 아까 사주 명리를 푸는 게 수학 공식처럼 풀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51만 8,400가지라고 하는 사주 명리학의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거지, 사주 명식 몇십 개, 몇백 개 푼다고 해가지고 전혀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풀었다고 해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풀어준 거 아무리 그걸 열심히 강의 들었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 수학 공식처럼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내년에 임수가 들어오죠. 임수는 재성이라 그랬죠. 그러면 임수가
천간인데 천간하고 천간합이 있죠. 이렇게 천간합이 5개가 있습니다. 천간합이 갑기합하고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인데 지금 내년이 2022년이 임인년이죠. 그럼 요 임하고 합이 되는 천간은 여기 있죠. 임하고 하는 건 정화잖아요. 정화. 그러니까 이 정화가 임수가 들어올 때 이 정화가 어디 있나를 봐야 돼요. 자, 임수가 내년에 들어와요. 임인년에. 그러면 아까 이 임수하고 합을 한다는 건 정이었죠. 자, 그럼 정이 천간에 있을 수도 있고 지지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지에는 정이 올 수가 없잖아요. 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지의 지장간에 정화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12개의 지지입니다. 지지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중기, 본기가 있죠. 뭐 이걸 정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정화가 있는 지지를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 딱 나오죠. 여기 오화, 여기 지장간에 정화가 있죠. 미토, 요 안에 지장간에 정화가 있죠. 술토, 여기 지지의 지장간에 여기 정화가 있죠. 나머지에는 지장간이 없죠. 오하고 미하고 술토만 정화에 지장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술토하고 미토하고 정화가 미토하고 오화가 무진일주에 내가 내 지지에 있나 없나를 빨리 봐야 돼요. 빨리 보면 이 재가 들어온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이것도 사주 공식입니다. 천간에 합이 되는 다른 천간이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경우에만 합을 해가지고 생산을 한다. 이게 정임합을 해서 생산을 한다고 부르는 이걸 합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생. 그러니까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그 천간하고 합이 돼야 돼요. 만약에 천간에 있는 천간에 정화가 떴다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얘가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합생이 아니라 이거는 합거라 그래요. 합거라고 하는데 합거라고 하는 거는 합이 돼서 나가니까 나한테 돈이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천간에 만약에 그 정화가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천간에 정화가 있는데 내년에 임이 돼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 정화는 인성이죠. 무토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냐면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계약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공부나 학업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써서 나가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천간에 정화가 없어요. 없고 요 오화하고 미토하고 술토가 내가 있다. 그러면 재가 들어오는 거죠. 이 재는 돈도 되지만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도 되죠. 배우자. 그러니까 남명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거 들어온다. 한다 그러면 이걸 잘 좀 봐야 되겠죠. 잘 좀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임수가 들어올 때 만약에 이제 오화나 미토나 술토가 내가 없어요. 내 사주에. 그러면 임수가 들어와도 재가 들어올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데 실제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단 여기 자수가 뭐 자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내가 쥐띠다. 아니면 뭐 자시에 태어났다. 이러면 또 양상이 틀려져요. 이거는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천간하고 이제 지지에서 같이 이제 이 수의 오행이 같이 들어오죠. 임수가 들어오지, 그 다음에 자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같이 묶이니까 해수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는 들어오지만 나머지 지지에 뭐 여기 뭐 있다 그러면은 이 임수가 들어올 때 정화를 못 보기 때문에 실제 뭐냐면 재적인 성취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목을 봐야죠. 인목을 본다 그러면 여기도 또 이제 지장간을 봐야 돼요. 지지의 인목은 무, 병, 갑이 있죠. 이것도 똑같이 뭐냐면 무병갑이면 여기 지금 무토하고 병화하고 이렇게 갑목이죠. 그러면 인목에 내년이 이제 호랑이 띠잖아요. 인목에 지지의 지장간이 무, 병, 갑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무병갑하고 합을 하는 천간이 한번 보시면 자, 갑은 기토가 되어 있죠. 기. 병은 신금입니다. 그리고 무토는 개수가 되죠. 그래서 요 기하고 신금하고 개수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놨어요. 개신기. 개신기가 여기 천간에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개수는 똑같은 재성이 되죠. 임수하고. 요거는 이제 재성이 되는, 돈이 되는 거죠. 요 신금은 상관이죠. 관을 친다고 하는 상관입니다. 관을 친다고 해서 이제 상관에 해당되고요. 기토는 이제 뭐 겁재가 되는 겁니다. 친구나 동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천간에 떠 있으면 얘네들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학 공식처럼 하나에 여러 가지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있잖아요. 저는 뭐 수학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한 1,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대로 가는 겁니다. 사주 원국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공식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 2022년, 이민년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 2차 방정식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우는 모르죠. 대우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적용을 해야 돼요. 그거 적용해야죠. 세운 적용해야죠. 원국에 있는 거 다 적용해야죠. 지지에 있는 지장간 적용해야죠.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쳐서 사주 명리를 풀어내는 겁니다. 쉽지가 않겠죠. 근데 오늘은 요 무전일주에 대해서만 보는 거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풀어내는 걸 갖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운 천간 요 임수는 정을 봐야 되는 건데 지지의 지장간하고 합을 해야 되는 거고 지지에 있는 세운 지지 인목은 인목에 있는 지장간하고 합을 하는 천간이 내 사주 원국에 떠 있나 안 떠 있나 시에 있냐 월에 있냐 연에 있냐를 봐서 그 육친성이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냐면 오늘은 이제 인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신기가 되는 거죠. 개신기가 무진일주에서 천간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육친성을 해석해서 그 육친성이 나한테 작동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 그럼 작동을 갖다 하지 않는 거예요. 작동을 한다 안 한다가 해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건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요 임수 세운천간 임수는 재성이라고 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나 돈은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정은 편재잖아요. 약간의 내가 좀 예상치 못한 돈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리고 남녀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온다 안 온다를 갖다가 볼 수가 있을 때 세운천간은 정화, 지지의 지장간과 합을 하는 천간이 내 사주 원국의 천간에 있나 없나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없네요 하면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되는 겁니다. 무탈한 한 해가. 그런데 이제 세운 지지가 지금 내년 호랑이띠로 해서 인목이잖아요. 근데 요 인인데 인하고 또 이렇게 반합을 하는 게 있죠. 이게 인 5입니다. 5. 내가 만약에 5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였다 그러면 요 인하고 5하고 이렇게 반합을 하죠.
반합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인호수는 삼합이죠. 근데 인호는 반합입니다. 이것도 화의 오행이 응축이 되는 건데, 무토 입장에서는 인오가 이렇게, 인이 뭐냐면 이렇게 오가 있는 사주가 뭐 연에 써도 되고 시에 써도 되겠죠. 이렇게 인오가 이제 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인성의 어떤 그런 그 합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계약이나 아니면 내가 시험 합격 운이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오가 이렇게 화의 어떤 그 합을 하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건 충을 하자. 지지가 충을 하잖아요. 충을 한다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신충이 왔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 내가 약간 뭐 교통사고랄지 내가 몸 다치는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무토 입장에서는 이 신은 이제 식신인데 약간의 어떤 진로에 조금 막힘이 있겠다. 이 정도로 이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무진일주 이렇게 해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뭐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일주론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지지의 지장간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어떤 공식, 천간합, 그 다음에 지지의 지장간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것도 한번 잘 이해하셔가지고 세움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